혼자 집에 계실 때 가슴이 꽉 조이는 느낌이 갑자기 오면요. 그 순간, 이게 뭐지? 하고 멈칫하는 몇 초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은 혼자 있을 때 심장 발작 심근경색이 의심되면 당황하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행동 7가지를 아주 쉬운 말로 한 번에 몸에 들어오게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행복백스TV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가족과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백스TV는 과장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쉬운 말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장 발작은 아프다 하고 요란하게만 오지 않습니다. 은근하게 조용히 소화불량처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슴이 답답하고 뻐근하고 체한 것 같고 어깨나 등이 결리는 느낌으로 시작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압박이 점점 세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심장 발작은 쉽게 말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산소를 못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합니다. 빨리 도움을 받으면 심장 손상을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소화제 먹고 누워볼까. 이 생각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 쪽 문제는 기다리면 좋아지는 병이 아니라 지체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병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실 점 하나 더요. 심장 발작, 심근경색과 심정지, 심장이 멈추는 상태는 다릅니다. 가슴 통증이 있어도 의식이 있는 경우가 많고 심정지는 갑자기 쓰러져 반응이 없고 호흡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내용은 가슴 통증이 오고 의식은 있는 상태에서 혼자 있을 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의식이 흐려지면 즉시 119가 최우선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따라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실제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지금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으세요. 서서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부엌이면 식탁 의자, 거실이면 소파, 가능하면 바닥에 앉아 벽이나 소파에 기대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움직이면 심장이 더 일해야 하고 쓰러질 위험도 커집니다. 가만히 앉기가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행동입니다.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먼저 119가 원칙입니다. 아스피린을 찾느라 시간을 쓰지 마시고요. 먼저 119를 누르고 통화가 연결되면 스피커폰을 켜세요. 두 손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119에 말할 때는 길게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딱 이것만 또렷하게요. 가슴이 조이고 답답합니다. 심장 문제 같아요. 혼자 있습니다. 주소는 땡땡땡입니다. 주소는 말로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휴대폰 메모나 문자로도 남겨두면 좋습니다. 긴장하면 주소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세 번째 행동입니다. 현관문을 열어두고 들어오는 방법을 크게 적어두세요. 구조대가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요. 그 몇 분이 너무 아깝습니다. 문을 열 수 있으면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문을 열어두기 어렵다면 열쇠 위치는 어디? 도어락 비밀번호는 무엇?을 아주 큰 글씨로 종이에 써서 현관 안쪽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이건 평소 준비로 더 강력해집니다. 현관 안쪽에 미리 종이를 붙여놓으면 급할 때 손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네 번째 행동입니다. 아스피린은 조건이 맞을 때만 씹어서 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전, 피떡 생성을 줄여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가슴 통증에 무조건 먹는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겁니다. 119에 전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아스피린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으세요. 안내를 받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만약 안내를 받을 수 없고 주변에 아스피린이 있으며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없고 의사가 아스피린 금지라고 한 적이 없고
위장 출혈이나 피가 멈추지 않는 병력이 없는 분이라면 보통은 한 알을 씹어서 삼키는 방식이 빠릅니다. 단, 피가 잘 멈추지 않는 약, 항응고제 등을 드시는 분, 위궤양 출혈 경험이 있는 분, 원인 불명의 심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등이나 등 쪽으로 번지는 분은 아스피린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 더더욱 119 안내가 중요합니다. 5번째 행동입니다. 처방받은 심장약이 있다면 내 약만 사용하세요. 특히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을 처방받아 갖고 계신 분은 평소 의사가 알려준 방식대로 혀 밑에 넣어 녹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어지럽고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방받은 약만 평소 안내받은 방법대로만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옆집 약, 가족 약, 누가 좋다더라 하는 약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실험할 시간이 아니에요. 6번째 행동입니다. 가족에게는 전화보다 짧은 문자로 알리세요. 말을 길게 하면 숨이 차고 심장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훨씬 낫습니다. 문자는 이렇게 짧게요. 가슴 통증, 119 신고함, 집 주소, 현관 땡땡 번호로 들어오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능하면 가족 1명, 이웃 1명, 이렇게 2군데 보내두면 더 든든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못 볼 수도 있거든요. 7번째 행동입니다. 숨을 길게 내쉬는 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불안해지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산소 소모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숨을 가다듬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3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천천히 내쉬세요. 내쉬는 숨을 길게. 이게 핵심입니다. 이때 옷이 조이면 넥타이, 벨트, 단추를 풀어서 호흡을 편하게 해주세요. 창문을 조금 열어 공기를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혼자 있을 때 바로 실행하는 7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짧게 묶어드릴게요. 멈추고 앉기, 119 먼저, 문 열기와 출입 안내, 조건 맞으면 아스피린. 가능하면 119 안내 후 처방약은 내 약만, 가족에게 문자 길게 내쉬는 호흡. 이 7가지를 알기만 하면 반쪽짜리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평소에 한 번이라도 연습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저녁 가슴이 답답하다고 가정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앉을지, 폰은 어디 있는지, 스피커폰은 어떻게 켜는지, 현관문은 어떻게 할지. 이걸 한 번만 해보셔도요. 실제 상황에서 손이 덜 떨립니다. 몸이 기억하거든요. 제가 예로 들어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가슴이 조여오자 바로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19에 먼저 전화하고 스피커폰을 켰어요. 현관문을 열 수 있는 만큼 열어두고 열쇠 위치를 적어 붙여두었습니다. 가족에게는 전화를 하지 않고 짧은 문자로 상황을 보냈지요. 그 사이 호흡은 길게 내쉬는 방식으로 가라앉혔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의식이 또렷했고 필요한 정보도 바로 전달할 수 있었어요. 박 어르신도 비슷했습니다. 특히 이분은 현관 안내문을 평소에 붙여놨기 때문에 아픈 순간에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준비가 목숨을 지킨다는 말의 뜻입니다. 거창한 준비가 아니라 아주 작은 준비요. 그럼 평소 준비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집안에 생명을 숨겨두는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냉장고나 거실 벽에 응급행동 메모를 크게 붙이세요. 가슴 통증, 119 문 열기, 가족 문자.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둘째, 현관 안쪽에 출입 안내를 붙이세요. 도어락이라면 비밀번호를 적는 게 불편하실 수 있으니 최소한 열쇠 위치나 관리실 연락이라도 써두세요. 셋째, 휴대폰 잠금 화면에 긴급 연락처와 의료 정보를 넣으세요. 지병,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복용약, 알레르기, 보호자 연락처. 이건 구조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긴급 SOS 기능을 켜세요.
요즘 폰은 버튼을 여러 번 누르면 자동으로 긴급 전화가 걸리고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위치가 가는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폰은 옆 버튼을 빠르게 여러 번 눌러 긴급 호출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도 전원 버튼을 여러 번 눌러 SOS가 되도록 켜둘 수 있는 기종이 많습니다. 다섯째, 약은 한 곳에 모아두세요. 특히 심장약이 있는 분은 내가 먹는 약 봉투를 한 묶음으로 해서 냉장고 옆이나 식탁, 서랍처럼 찾기 쉬운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집안에서 휴대폰 고정 자리를 만드세요. 충전기는 침대 옆, 거실 테이블 옆, 이렇게요. 급할 때 폰 어디 있지? 이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일곱째, 이웃 한 분과 약속을 만들어 두세요. 내가 응급 문자 보내면 현관부터 확인해 주세요. 이 한마디 약속이 혼자 사는 분들께는 큰 안전망이 됩니다. 이제 증상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어떤 느낌이면 심장 발작을 의심해야 할까요? 가슴이 꽉 조이거나 짓누르는 느낌이 10분 이상 지속된다. 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강해진다. 통증이나 불편감이 왼쪽 팔, 어깨, 목, 턱 등 명치 쪽으로 번진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숨이 차고 이유 없이 메스껍고 어지럽다. 평소보다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기운이 쭉 빠지고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특히 여성이나 고령자는 가슴 통증이 아주 뚜렷하지 않고도 극심한 피로감이나 메스꺼움, 호흡곤란처럼 애매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겁니다. 헷갈리면 심장이라고 생각하고 119. 괜히 민망할까봐 참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꼭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피하셔도 안전이 올라갑니다. 첫째, 혼자 운전해서 병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운전 중에 상태가 악화되면 더 위험합니다. 둘째, 샤워하거나 뜨거운 찜질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혈압과 맥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억지로 움직이며 좀 걸으면 괜찮겠지 하지 마세요. 심장은 지금 도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넷째, 술 한 모금, 커피 한 잔으로 버티려 하지 마세요.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터넷에 검색하느라 시간을 쓰지 마세요. 검색은 나중에, 지금은 119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뭘 먼저 해야 하는지 알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정말 잘 오신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이건 지식이 아니라 동작입니다.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끝나면 딱 3가지만 바로 해보세요. 냉장고에 메모 하나 붙이기, 현관 출입 안내 한 줄 붙이기, 휴대폰 SOS와 의료정보 설정해두기. 그리고 아스피린은 있으면 든든할 수 있지만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다음 진료 때 의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제가 가슴 통증이 오면 아스피린을 응급으로 먹어도 되는 사람인가요? 이 질문 하나만 해두셔도 실제 상황에서 선택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심장 발작은 예고 없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한 장의 메모, 한 번의 설정, 한 번의 연습이요. 이것이 혼자 있는 시간의 불안을 안전으로 바꿔줍니다. 오늘 이야기, 가족이나 혼자 지내는 친구에게도 꼭 한번 전해주세요. 혹시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할 수 있어서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행복100세TV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